미국 남침내회 국제선교위원회가 올해 1분기에 46명의 전임 선교사 파송을 승인하며 최근 교단 내 선교사 지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이 최대 20만 명에 이른다는 영국 국가정보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반발하는 고령자들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발 시위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미국 Z세대가 과거 같은 연령대보다 운전을 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중산층 부부에게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남침내회 국제선교위원회 IMB가 올해 1분기에 46명의 전임 선교사 파송을 승인하며 최근 교단 내 선교사 지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IMB는 지난 1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파송식을 열어 전임 선교사 46명을 축하했습니다. IMB는 매년 1월에서 2월과 6월, 9월과 11월경에 총 4번 선교사 파송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파송식은 지난 2일 개막한 이틀간의 IMB 이사회 회의의 일부로 진행됐습니다. 스콜레이 IMB 평가 배치 담당 이사는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지난주 영예를 나는 선교사의 수가 작년 겨울 임명과 비슷한 규모이며 최근 몇 년보다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IMB 회의는 교단 내 선교사 및 동원팀의 참여가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4만 3천 명 이상을 기록했다며 선교사 지원과 참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MB 교회 및 캠퍼스 참여 책임자인 크리스 대리는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낸 논평에서 선교사 지원이 증가한 요인으로 IMB 교회 연계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4만 7천 개의 SBC 회원교회 중 거의 절반이 IMB 선교사와 접점이 부족하다는 보고에 따라 2020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9월 IMB는 선교사 후보자 지원이 1,100명을 넘었으며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이 최대 20만 명에 이른다는 영국 국가정보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용병으로 징집된 러시아 죄수병들이 사지로 내몰린 탓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상 추정치까지 합치면 전쟁 1년 만에 발생한 사상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의 분석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4일 러시아군 사상자 수를 18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같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군이 과거 구소련 시절에 붉은 군대를 방불케 하는 작전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 붉은 구대는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 후방의 포병, 공중 지원 없이 보병을 소모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러시아 대공세의 한 축을 맡은 와그너 그룹의 죄수병들이 멋모른 채 전장에서 희생양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와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용병회사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요충지 공격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살인,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데려와 계약을 맺고 전투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개월간 전투에 참여해 생존한 자는 사면한다는 계약 조건을 제시해 죄수 수천 명이 전쟁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와그너 그룹은 죄수 출신 신병들을 사실상 소모품으로 취급한다. 신병들은 문자 그대로 고기 분쇄기에 던져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반발하는 고령자들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발 시위입니다. 16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란요닝성 다롄에서는 전날에 이어 고령자 수백 명이 뛰쳐나와 집회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 고령자들이 자국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해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퇴직자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오던 의료보조금 금액을 줄이고 청구 금액 상한을 높여주는 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보험료 청구 집행 한계 때문에 도입한 연금 지급 위주의 의료보험 집행 체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도시근로자가 3억 5,4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의료보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는 9,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중국 노인들은 의료보조금을 노후자금으로 여겨 새로운 정책을 노인에 대한 약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은퇴자가 매달 받는 의료보조금이 70% 줄어들고 노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만성질병을 앓고 있어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고 있는데 새 정책에 따르면 지정된 병원, 약국에서만 금액 청구가 가능하고 1년에 300에서 500위안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악화된 중국 경제 상황 때문에 돈 문제에 더욱 예민해진 중국 노인들이 정부가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부족해지자 개인에게 가던 돈을 급하게 끌어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위는 중국 노인들의 노후와 관련된 문제라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미국 Z세대가 과거 같은 연령대보다 운전을 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7일 이러한 현상을 보도하며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급한 일이 생기면 우버나 911을 부르겠다는 24세 청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997년에는 미국 16세의 43%, 17세의 62%가 운전면허를 보유했으나 2020년에는 16세 25%, 17세 45%가 운전면허 보유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을 피하는 이유로는 사고에 대한 불안함과 재정 문제, 환경 문제 등이 언급됩니다. 운전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이유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보험은 올해에만 전년 대비 거의 14% 올랐습니다.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수입의 3%를 자동차 보험에 지출하고 있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최근 몇 년 중고차와 신차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Z세대에게는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차량 공유 등 다양한 대한이동수단이 있습니다. 2018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미국인의 51%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Z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Z세대의 운전 기피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탄소 배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통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입니다. 미국의 Z세대 약 6,600만 명이 전체 미국인 평균보다 10%만 덜 운전해도 석탄 화력 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연간 2,5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WP는 추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중산층 부부에게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인 금융정보 웹사이트 머니긱은 최근 동일한 조건의 중산층 부부에게 부과되는 각 주의 세금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 각 주별 재산세와 판매세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산층 부부는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전국 중간 연소득인 87,432달러를 벌고 신규 주택 중간값 37만 4,665만 달러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주는 A등급, 가장 큰 주는 F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B등급에 속했습니다. 앞서 조건의 부부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할 경우 소득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주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와이오밍과 네바다, 테네시, 알래스카, 플로리다주는 상위 5위의 자리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주정부 소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9.8%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C등급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세금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하와이주 역시 B등급으로 세금 납부액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세 소득 구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조건을 가진 앞선 가상부부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높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가족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연소득 4만 달러 개인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지구촌 쌀 나눔 재단은 국내 및 해외 교회에 사랑의 쌀 독을 설치해 소외 이웃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2020년 설립된 후 꾸준히 사역을 펼친 끝에 지난 17일 안산 상록구 안산 보라매 교회에 100번째 쌀 독을 설치했습니다. 이 선구 이사장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쌀 독을 설치하고 있다며 해외 100개, 국내 1,004곳 지부를 통해 1만 명의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이 또 관심을 갖는 이들은 홀로 된 은퇴 목사와 사모입니다. 남양주 지부장인 윤성록
남양주 순복음교회 목사는 쌀을 이웃뿐 아니라 은퇴 목사와 사모에게도 나누고 있습니다. 윤성록 목사는 한국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선배들이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다며 재단과 협력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교회에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